오늘 5월 28일 신통할 대선 열차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자, 박사님 오늘부터 이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면서 이 본격적인 깜깜이 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이 선거가 막판에 접어들면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촉각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조사 가지고 다소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박사님 지금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한국갤럽 한번 표 좀 보시죠. 네. 이게 정당 지지율이 한 주 만에 12%가 격차가 좁아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황을 하셨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리얼미터는 또 게다가 서울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아주 폭등을 하고 반면에 또 PK 부울경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크게 상승을 하는 지지율이 좀 요동을 쳤죠. 사실 오차의 한계를 감안한다면 이게 불가능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이제 극도의 보수가 표집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 상승을 보면 특정 세력이 결합했다고 보여지고 어떤 응답의 조작까지도 지금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이제 어제 중앙일보가 의뢰한 한국갤럽 조사는 이제 3자 대결에서 한 5%가 다시 더 벌어졌죠. 제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NGI 분석과 함께 한번 살펴보면서 판세를 보겠습니다. 이 한국갤럽은 지지율 격차가 이제 9%로 나왔는데 보수 표집이 118개가 많아서 제가 이제 보수 진보를 1대1로 가정하고 무당층을 뺀 NGI 지수로 이제 환산을 해봤더니 그 격차는 18.3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나온 숫자만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보수 진보의 표집을 반영하면 거의 2배나 되는 18 이상 된다는 거죠. ARS 조사인 리얼미터도 두 후보의 차이가 9%포인트로 나왔습니다만 NGI로 환산하면 13.3으로 더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근에 나오는 보수 표집이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얘기하는 요 NGI 지수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어제 발표한 갤럽과 오늘 발표한 리얼미터 조사 결과는 격차가 좀 더 벌어졌죠. 지금 최근 이제 공표된 여론조사를 합산해서 볼 수 있는 곳이 MBC 여론조사엠인데요. 거기는 ARS 조사는 7.7, 전화 면접은 13.7% 정도 표 차이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무응답 이 부분도 이제 고려해야 되고 했을 때 저는 이재명 대표 지금 후보가 최소 15% 이상은 지금 앞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윤석열의 내란은 내란이지만 자, 선거 초반 국민의힘 사상 초유의 이 후보 교체 논란 겪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윤석열과 단절도 못했죠. 그리고 온통 이재명 비판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론조사 보면 추격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게? 뭐 다양한 이제 분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의힘 후보 교체 소동 등 이제 극심한 혼란 시기에 민주당은 이미 이제 지지층이 좀 결집이 돼 있는 상태여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아주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이제 부자 몸조심 전략, 그러니까 엄살 작전을 펴는 동안에 보수가 이제 결집할 기회를 제공해 버린 겁니다. 사실 선거 시작 전에 보수층은 투표 의지가 좀 아주 약한 상태였거든요. 제 표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4월 말 여론조사 꽃 3,000 샘플 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난 대선 지지 후보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을 찍었다는 응답자는 93.4%가 그러니까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93.4%였는데 윤석열을 찍었던 응답자는 83.5%. 그러니까 거의 뭐 10% 이상 적극 투표층의 차이가 있었단 말이죠. 2주 전에 지금 갤럽에서 정당 지지율은 22%, 그리고 후보 지지율은 21%나 압도적인 차이가 벌어지는 그런 여론조사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이때 민주당은 우리 민주당이 압승을 선언하면서
국민의힘의 전의가 상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그 공세를 취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아무튼 이 민주당은 부산에서 지난 총선에서 한 석밖에 얻지 않았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 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낙승, 압승 이런 발언 못하게 내부 단속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략, 이게 제대로 된 전략인지 박사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뭐 자만하지 말고 뭐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뭐 최선을 다하라 이런 뭐 좋은 뜻으로 얘기는 했겠죠.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선거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큰 사고 없이 뭐 시간만 가면 이긴다 하는 이런 안이함을 키울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맨몸으로 우리가 장갑차를 맞고 엄동설안의 비닐 한 장으로 그 차가운 눈밭을 지킨 우리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오로지 지금 투표 날만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 지지층이 여론조사에서 몇 프로 이긴다고 투표장에 안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큰 저는 착각이라고 봅니다. 지난 총선에서요. 부산에서 이제 한석밖에 얻지 못한 것이 이제 막판에 보수층이 결집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평가를 대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거기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서 부산은 직전 대선에 비해서 민주당은 그 대선 때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의 97%가 총선에 나와서 찍었어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81%만 나와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전국적으로 득표율이 조금 높아졌는데 부산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영남 지역 전체가 하락을 한 편이거든요. 결집은 민주당이 한 것이지 국민의힘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투표장에 덜 나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야당이 대승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난해 10월인가요? 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있었죠. 여론조사에서는 박빙이다. 아니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 이런 조사 나왔는데 막상 투표를 해봤더니 17.7% 큰 차이로 졌죠. 그랬죠. 자, 결과적으로 지난 총선도 그렇고 금정구청장도 그렇고 이 선거 직전까지의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실제보다 높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막상 투표를 해보니 국민의힘이 이긴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맞다고 가정하고 더 그 결집이 된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잘못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보다 더 나온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가 적게 나올 걸로 잘못 맞췄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렇죠. 네, 예. 네, 듣고 보니 또 그 말이 또 맞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소리에서 이 득표율 격차가 커지면 지지층이 투표를 안 할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런 여론조사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직접 여론조사 실시했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국민들이 이번 선거의 득표율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 결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층은 득표율 격차를 아주 크게 보고 있고 반면에 김문수 지지자들은 득표율 격차를 적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지자 중에서 55.7%가 5% 이내 박빙으로 이길 것이다. 30.5%는 5 내지 10% 차이로 이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반면에 이재명 지지자 후보 지지자는 25% 이상 격차가 날 것으로 본 것이 무려 28%나 되고요. 20에서 25 사이가 13, 그 다음에 15에서 20% 이상이 20%는 차이 날 것이다가 20%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5% 이상 차이 난다고 보는 비율이 62%나 되거든요. 자, 다음 표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지지율 격차가 이게 사실상 당락이 뭐 결정 날 정도로 커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하겠냐 물었더니 전체적으로는 95%가 나왔는데요. 이 중에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응답자는 98.3%가 그래도 기어이 투표를 하겠다. 반면에 이제 정권 유지를 원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쪽은 92%만 투표를 하겠다는 것이고 6.8%는 투표를 안 할 수도 있다. 포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지지율 격차가 클 걸로 예상하는 그러니까 뭐 15%에서 20% 또는 20에서 25%로 이렇게 크게 이길 거라고 예상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98%, 99% 투표장에 가겠다고 했거든요. 네네. 따라서 우리 지지층은 압승, 대승
이렇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자라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캠페인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연하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저쪽에서는 조작이 의심스러운 여론조사를 앞세워서 어떻게든 따라붙었다 뭐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그에 맞서서 압승 프레임이 효과적인 전략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박사님, 이제 선거 진짜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선거 전략 뭐라고 보십니까? 네, 표 한번 보시죠. 이 표가 이제 여론조사 꽃 6천 샘플인데요. 자, 현재 지지한, 이게 최근 조사입니다.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앞으로도 계속 지지하겠냐고 물었더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지지층은 89 또는 88% 계속 하겠다 이랬죠. 근데 이준석 지지층은 53.5%만 계속 지지하겠다고 했고, 무려 46%는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거의 절반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점을 본다면 이 남은 기간 우리의 이제 주요 전략은 이준석의 지지층 표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게 사실 정답입니다. 그 이념 성향으로 본다면 이제 중도층에 많이 속해 있고요. 대부분 좀 젊은 층이죠. 이번 선거가 내란 세력에 의해서 치러지는 이 조기 선거라는 점도 우리가 상기를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30대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공약과 중도층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경제에 대해서 큰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 미리 보는 출구조사 공개해 보겠습니다. 예, 자, 이 표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론조사 꽃 6천 샘플 조사입니다. 전화 면접인데요. 네네. 지금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이제 19.5% 포인트고 이준석은 지금 9.2로 나왔는데요. 리얼미터와 달리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죠. 반면에 PK 지역은 지금 박빙 상태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이제 좀 막판으로 가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가 다소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여론조사 꽃 ARS 15,000 샘플 조사 결과를 이제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전화 면접 조사는 무응답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의 분석이 좀 필요하고요. ARS에는 거짓 응답이 있습니다. 이를 잘 가려내는 게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표 21대 대선 D-6일 미리 보는 출구조사 보시겠습니다. 네. 자, 대선이 지금 6일 남은 시점에 오늘이 바로 선거일이라고 보고 지금 미리 출구조사를 작성해 봤습니다. 지난주보다는 다소 격차가 줄었습니다. 여론조사를 이제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재명 후보 53.3%, 김문수 36.5%, 이준석은 단일화가 안 된다는 가정하에 김문수로부터도 이제 공격을 받을 것이고, 아마 이 과욕으로 막판에 결정적인 실수를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7%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최종 투표율이 저는 뭐 80%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본다면 56.5%만 얻어도 2천만 표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보다 지지율을 3에서 4% 정도는 더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자, 표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실 6개월 전부터 표심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남은 표는 이기는 쪽에 줄을 서는 대세 편승형 표 3%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자, 아무튼 53.3% 이거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김남기 박사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 11시 11분 여론조사 전문 프로그램 여론조사 빛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